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쿡과제 주현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너무나, 감사드려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려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엊그저께,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막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연속으로 달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뭐 추임새 같은 거 이렇게 또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쓴다고 막 저한테 엄청나게 또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너무나 많이 쓰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그거 안 쓰는 쪽으로 할게요.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뉴스를 하는데 뉴스를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거를 안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아니 뉴스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거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래 이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뉴스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를 아주 그냥 짧게 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이렇게 또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160개나 되는 그런 이제 댓글을 이렇게 또 달아주시면서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무슨 추임새를 하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99%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단 한 명의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악플식으로 막 짜증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쓴 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내가 왜 바꾸려고 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니까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면서, 아니, 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데, 뭐 대본도 없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 그냥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데, 아니, 그거를 뭐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맘이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성을 내는겨? 라고, 이렇게, 갑자기, 어제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댓글 공격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별다른 타격을 입지는 않지만 갑자기 막 저한테 아니 막 장문의 댓글을 막 5개 6개씩 이렇게 또 달길래 그렇게 하면서가 그렇게 좀 짜증나나? 좀 줄여보도록 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별다른 나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해주시니까 99% 정도의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막 신경 쓰면서 막 뉴스를 하려고 하니까 막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꼬이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막 입도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냥 예전처럼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이렇게 뉴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뉴스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 한 2시간 보고, 그리고 뉴스 촬영하는데 1시간 쏟고, 편집하는데 1시간 쏟고, 그리고 뭐 썸네일 만들고 올리는데 한 30분 쏟고, 한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뉴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올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올려가지고, 뭐 30불 40불밖에 안 나와요. 시간당 그거 따진다고 하면은 아니 시간당 10불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차라리 뉴스를 할 바에야 그냥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가 4월 달부터 이 햄버거 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미니멈 웨이지가 $20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일할까? 뉴스 하지 말고 라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돈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어차피 뉴스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아침마다 1시간 정도 이제 뉴스를 보거든요. 예전부터 이렇게 또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1시간 정도 더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러려고 하고 있으면서, 1시간에 10불도 안 되는 그 임금을 솔직히 받는 것이거든요. 유튜브한테. 그러는 거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따지는 거를 보니까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맥도날드에 가서 2시간 동안 햄버거 하나 뒤집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계속 하기로 했고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제 뉴스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봅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막 뉴스 올리면 막 100달러씩 막 벌고 막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뉴스 해가지고 막 40분짜리 막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40분짜리 올려도, 제 뭐 광고를 뭐 많이 넣는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광고를 그렇게, 솔직히 4분, 5분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알아서 이 광고를 넣는 것이거든요. 그냥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광고가 막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차피 다 스킵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매일같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3, 40분씩 나오는데 뉴스 이거 하나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이제 좋아서 유튜브 하는 거지 솔직히 돈이 안 돼. 이게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짜고 유튜브 힘듭니다. 돈벌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잘 생각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지도 않고 요즘 들어가지고 또 틱톡으로 또 많이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예요. 혹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하시는 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취미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유튜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도 또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방송국까지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니까 방송국은 이 유튜브 채널 하나를 차리면은 사람이 막 10명 이상씩 달라붙거든요. 뭐 작가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뭐 조명팀도 있고 뭐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막 10명 이상이 이렇게 스텝이 붙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랑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상 1인 미디어였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랑 어떻게 이 컴핏이 됩니까? 어떻게 경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유튜브를 생각을 유튜버로 이렇게 전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돈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잠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봤으니까 잠깐 그때 핫했다가 이거 이거 적자고요, 적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뉴스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인데 아주 기분 좋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아주 기분이가 굉장히 좋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또 따뜻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진 캐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재판에서 한번 졌지 않았습니까? 진 다음에 이 트럼프가 계속 해가지고 이 이진 캐롤한테 계속 좀 공격을 했습니다. 말로 막 거친 말 해대고 뭐 얘 막 거짓말쟁이고 얘는 돈 벌려고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고 있고 나는 뭐 성추행 같은 거 성폭행 같은 거 뭐 전혀 한 짓도 없고 그런데 얘 그냥 썩어 빠진 놈이다 뭐 저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이 이진 캐롤이 나는 디페메이션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아주 심하게 당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에 걸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이렇게 또 걸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재판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배심원단이 트럼프한테 자그마치 $8,330만 배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83 밀리언 달러, 8,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야, 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1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마만큼 엄청난 돈을 이 트럼프가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배심원단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가면서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또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험한 말 같은 걸 이렇게 또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해대면서 나는 꼭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죄질이 좀 나쁘다고 하면은 징벌적인 그런 벌금을 또 굉장히 많이 때리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디페메이션에 대해가지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략 한 뭐 1,300만 달러인가 그것을 배상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징벌적으로 들어가는 그 벌금이 자그마치 막 몇천만 달러, 막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6천만 달러, 뭐 7천만 달러, 뭐 그 정도가 돼가지고 총 금액이 8,300만 달러 벌금이 나왔대요. 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또 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항소를 하게 되면서 계속 이 건을 질질 끌지 않을까, 이 돈을 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예전에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지 않았습니까? 진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이진 캐롤한테 그녀는 거짓말쟁이다, 그녀는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책을 팔기 위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또 소송을 걸어 가지고 뭐 성추행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속 이제 명예훼손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정식 나간 여자이면서 성추행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작가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속 시원한 이런 이제 판결을 배심원단이 내렸다라는 게 아주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엄청난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소권에 걸리면서 트럼프가 진짜 엄청나게 빵빵한 그런 변호인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 재판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변호인한테 엄청나게 지금 돈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단 1전도 지금 내고 있지 않다고요. 이 변호인한테 이제 자신의 돈 단 1센트도 지금 내고 있지 않으면서 그 모든 돈 무슨 돈으로 내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트럼피들의 돈을 이렇게 쪽쪽 뽑아 들어가지고 그 돈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또 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 그 모은 것을 지금 변호인단에 지불하는데 지금 쓰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 변호인단한테 쓴 그 돈을 본다고 하면은 57 밀리언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5,700만 달러의 이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은 자신의 돈은 단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두 다 이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모은 것을 썼다고 하니까 야, 아주 그냥 썩어빠진 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굉장히 부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그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현찰은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8,7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또 팔아야 되는데 자신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면서 이렇게 항소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항소를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콜라레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담보를 이렇게 또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뭐 자신의 이제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걸 아마 담보로 이렇게 또 해두고 계속 항소를 끌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정치 자금을 이렇게 또 모을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받들어 총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쪽쪽 뽑아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리걸 피로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트럼프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중에 트럼프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트럼프한테 이 후원금을 보내더라도 정치 자금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걸려있는 그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절대 트럼프한테 기부하지 말아주시면 얼마나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그 리걸 피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돈으로 써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정치 자금으로 쓰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걸려있는 이 기소권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지금 뭐 겨우 몇 건, 이 이주인 캐롤에 대한 그 건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건만 해도 막 몇 천만 달러를 지금 쓰고 있는데 몇 천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져가지고 벌금도 또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정치 자금으로도 커버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를 엄청나게 또 도와줬었던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 줄리아니 변호사, 이 트럼프의 뭐 오른팔인가, 트럼프의 왼팔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 줄리아니를 본다고 하면은 줄리아니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엄청나게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거의 다 졌거든요. 거의 다 져가지고 몇 천만 달러의 뭐 리걸 피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줄리아니는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걸 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 탕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걸 피를 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일부러 하는 그런 이제 파산 신청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러면은 파산 신청을 하되 요 리걸 피를 내야 하는 것들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것들은 나중에라도 이제 내야 한다. 그거는 이제 탕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전적으로 도와줬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줄리아니처럼 실제로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이런 이제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랑 진짜 직접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절대 뽑지 말아라. 트럼프랑 일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뭐 썩어 빠진 인간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트럼프를 믿어가지고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가담을 했는데 트럼프는 나를 실제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막 깜빵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트럼프는 해준 거라고는 I love you, you're a beautiful person 뭐 그런 거 얘기해 준 거밖에 없지 않느냐. 주목도 이렇게 마리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이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이제 게이 같은 사람들한테 마리콘이라고 하는데, 마리콘처럼 이렇게 주목을 주면서 I love you, you're a beautiful person 요 얘기밖에 해준 거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듯 트럼프를 진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트럼프를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트럼프한테 배신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줄리아니가 진짜 최고 보이지 않나. 줄리아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민주당 쪽에 가까웠거든요. 예전에 이 뉴욕 시장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쪽에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이렇게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예전에 그러면서 전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밀어줘가지고 킹메이커였죠. 킹메이커를 이렇게 또 자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캐비넷이나 뭐 그런 거에 단 하나도 이렇게 또 뽑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선을 할 때도 이 줄리아니가
전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그때 트럼프가 엄청나게 쌩 난리를 친 거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투표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사기다. 이 투표소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줄리아니가 앞서가지고 앞잡이식으로 앞서 나와가지고 이거 뭐 다 뭐 투표 다 사기고 이런 투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투표 기계를 만든 회사들이 뭐 편법을 썼다라는 식으로 진짜 거짓이거든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투표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투표 기계를 만든 그 회사들에서도 기소권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줄리안이 완전 개망했습니다. 트럼프랑 일을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진짜 막말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먹혀 들어간다라는 게 미국 시민들의 이 의식 수준을 굉장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한테 이렇게 속아 넘어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또 많으면서 실제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팽당한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트럼프랑 같이 부통령을 했었던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절대 뽑지 말아라. 트럼프 같이 이런 꼴통 새끼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이 시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이스틱이거든요. 이 게임을 하는 이 조이스틱이면서 그러면서 불도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니키 헤일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니키 헤일리는 이 공화당 경선에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트럼프는 얘기를 했거든요. 니키 헤일리한테 이 경선에서 이제 그냥 빠져라. 이 론 디센티스처럼 나는 이제 빠지겠소라고 나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겠소 하고 이제 빠져라. 그게 좋은 것 같다라고 이 니키 헤일리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나는 끝까지 가겠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언을 하겠소라고 하면서 이 니키 헤일리를 지원을 하는 사람들 니키 헤일리 이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절대 도네이션을 할 수가 없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키 헤일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totally unhinged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니키 헤일리는 이 트럼프에 돼가지고 또 계속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런데 트럼프 먼저 이렇게 또 비난을 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도 이렇게 또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미국인들 중에 미국 시민들 중에 시민 의식이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좀 낮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짜증이 나네요. 어쨌든 이 니키 헤일리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공화당 이 누군가 이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싸워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낮은데 왜냐 하면은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지금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81세이시고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86세이시기 때문에 야, 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대통령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분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문제로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니키 헤일리인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트럼프 봐라, 트럼프 늙지 않냐? 트럼프 이제 77세, 이제 70세 이제 후반을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면서 또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80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니키 헬리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콜로라도를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이 법원에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수정헌법 14조 이 사망이 들어가지고 누군가 이 국가에 대한 이제 반역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공직자를 맡을 수가 없다라는 그 수정헌법 14조를 이렇게 또 들먹이면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 콜로라도 법원에서는 또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수프림 코트, 이 미국의 대법원으로 이렇게 또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에 있는 이 모러를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수프림 코트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우리 콜로라도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수정헌법 14조 사망을 잘 봐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의사당을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폭도들을 조직을 했다. 폭도들을 만들고 그리고 선동을 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사람들을 이 의사당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모아두고, 그리고 트럼프가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고지 곧들어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실제로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수천 명이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깜빵에 가 있는데, 트럼프가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은 I love you, you're beautiful person, 이렇게 게이처럼 손을 들고, 주먹도 어떻게 왜 이렇게 줄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I love you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백인들이면서 루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좀 이 저학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렇게 반역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나온다고 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똑똑한 이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이 대법원한테 계속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항의를 아주 그냥 시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에서 이제 또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이인데, 그런데 나이는 어찌 할 수가 없죠. 나이가 자신을 먹었고 사람들한테 이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이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것을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난민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넘어오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심한데,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나한테 권한을 줘라,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게 좀 더 심하다, 오버웰밍리 이렇게 또 심하다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국경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국경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권한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파워를 가져야지만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데, 불법인자 넘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유권자들을 나한테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바이든 대통령을 또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를 졸졸 따르는 그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 주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투표를 하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있고 합니다. 네, 아주 그냥 트럼프의 속내가 아주 훤히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네, 제발 트럼프만 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없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렇게 또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원래 남성이었는데 네, 남성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네, 남성 수영 선수였는데 그런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네, 이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또 맞았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네, 트랜스젠더이면서 거시기는 달려있다고 합니다. 네, 거시기는 아직까지 네, 띄어내지 않은 상태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자죠. 남자죠. 네, 트랜스젠더 이제 남자인데, 예, 그러면서, 네, 자신은 이제 여성이다. 네, 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가슴도 어느 정도 나오고, 나는, 네, 생각이 여자이다. 라고 하면서, 네, 내가 수영 선수인데, 예,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남자 수영 선수이면서, 예, 순위가 400위에서 한 500위? 굉장히 순위가 낮은, 네, 남자 수영 선수였대요. 네, 그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 2022년도에 나는 이제 여성이다. 네,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거시가 달렸지만, 예, 제가 달렸지만, 네, 나는 여자이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네, 나는 트랜스젠더이다라고 우기면서,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예, 이 운동하는 데 대해 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운동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 규칙 같은 게 좀 허술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예, 얘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예, 여자들이랑 수영하는 거 시합에 나갔다고 합니다. 시합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얘가 남자니까 우승을 했대요. 우승을 해가지고 2022년도인가 해가지고 이제 여성 무슨 뭐 자유인가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승을 했다고요. 아니, 남자 수영 선수에서는 400인가 500이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그 애가 여성 호르몬 몇 번 맞고 나 여자인데? 라고 하면서 여자들이랑 수영선수 해가지고 수영 시합을 해가지고 이겼다라는 게 아주 그냥 야비한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수영협회에서 규칙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거시기가 달려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트랜스젠더가 이제 여성들이랑 실질적으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기준을 높여가지고 얘가 이제는 수영을 여자들이랑 하지 못하도록, 시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아니, 수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 그냥 네 혼자 해. 예, 실제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끼리만 시합을 하면 되니까, 너는 원래 남자였으니까 너는 이제 시합에 참가를 하지 못해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를 여자들이랑 같이 시합 좀 해주게 해줘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신은 거시기도 달려있대요. 가슴이 조금 나왔긴 했지만 여성 호르몬을 맞았으니까. 아니, 거시기가 달려있는데 지가 무슨 여자야. 진짜, 이 트랜스젠더 여자라고 하면은 그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이렇게 거시기를 잘라가면서 여자 생식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이 여자 트랜스젠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고통도 감수해내지 않았으면서 여자라고 우기면서 여자 수영 선수 대회에 참가를 하게 해달라라고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진짜 어이가 없는 이런 또래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폭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뭐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욕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막 게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레즈비언이나 뭐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 트럼프를 좋아하면은 뭐 그런 거 다 맞아야 되나요? 사람이 둘로 완전히 쪼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뭐 민주당 쪽이니까 이제 민주당이 모두 다 오라. 나는 공화당이니까 이제 공화당이 모두 다 오라. 나는 공화당이니까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를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흑백으로 완전히 나뉘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제 아들일 수도 있고 제 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유튜버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나뉠 수가 없어요. 네, 흑백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흑백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뭐 좌파, 극좌파 막 그렇게 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좌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개 싫어하고요. 저는 천주교이면서도 기독교이거든요. 저는 이제 천주교로 이렇게 성당을 다니다가 지금으로서는 기독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트럼프 개 싫어하고요. 아니, 기독교라고 한다는 그런 자식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권에 있는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나요? 거짓말 하면서, 남을 비하를 하면서, 내 말이 모두 다 옳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나요? 모두 다 포옹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사랑을 하고, 그런 게 진정한 기독교이지. 아니,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믿지 않으니까 너는 이도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말입니까? 개똥입니까? 진짜 방구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게이랑 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싫어하는데도 저는 트럼프도 싫어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파 아니고요. 극좌파도 아니고 극우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예요. 저는 저이면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이고요. 그러면서 게이 레즈비언 싫어하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따른 것이지, 너는 이제 왼쪽이니까 완전히 왼쪽이야. 너는 오른쪽이니까 완전히 오른쪽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들은 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다 찍어야 돼. 이 레즈비언 게이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찍어야 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한테 이렇게 또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제발 좀 똑바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자신의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AI 있지 않습니까? 딥페이크를 이용을 한 이 AI 사진들이 굉장히 좀 야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엄청나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700만 회나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야한 사진을 찍었어? 아니, 거의 뭐 야동 수준으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누군가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로서 이제 다 지워지기는 지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법정 공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손쉽게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영상들이나 그리고 이제 목소리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진짜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AI를 써가지고 그 누구나 이렇게 또 딥페이크를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 AI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이 AI를 이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은 죄다 죄를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PC 지수가 나왔거든요. PC 지수가 나왔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물가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전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6%가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연준이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 지수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PC 지수인데, 이것이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상치가 대략 한 3%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6%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거의 확실시 소프트 랜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힌다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는 금리 내리는 것을 좀 더 빨리 시행을 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는 좀 이렇게 내려갔다가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제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 어제 주식시장 좀 많이 막 이렇게 좀 내려간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주식들을 많이 끄집어 당겼는데 그 주식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 이 인텔이 지난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았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이제 조금씩 더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인텔이 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 올해 1분기에 이렇게 또 정만치를 내놨는데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거기에다가 AI 칩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뭐 AMD 이런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주식이 잘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 AI 칩이 굉장히 지금 개발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AI 칩 이렇게 또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뭐 엔비디아나 뭐 AMD에 비해 가지고 좀 별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인텔의 주식이 12%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이 인텔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짝 끄집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인텔 주식 투자 많이 했는데.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텔뿐만이 아니라 TSMC 그리고 이 삼성에서도 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뭐 텍사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지금 크게 짓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지어지고, 그리고 이 인텔이 아마도 이제 가장 큰 공장, 이 반도체 공장이 이제 미국에다가 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지어지고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쯤이면 인텔이 괜찮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앞으로 좀 많이 남았다. 공장 짓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투자를 이제 지금부터 하면은 이제 나중에 괜찮아지면 많이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별로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 반격을 하긴 했는데, 대반격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 이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거의 전선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빼앗긴 땅들을 이 러시아로부터 되찾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 전략들에 대해 가지고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들에서 그냥 이제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그 전략을 이렇게 또 바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빼앗긴 땅들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전쟁은 그냥 이제 휴전으로 한국 꼴 날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하고 나뉜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도 이 동부 쪽 이 4개 주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또 떼주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아마 올해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미국 정부,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전쟁, 이 2개의 전쟁이 미국이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휴전을 이렇게 하면서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해가지고 전쟁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다가 이 미국의 핵무기를 지금 배치를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 이 영국에서 이 핵무기 있었던 거를 이렇게 또 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굉장히 좀 평화롭지 않았었습니까? 뭐 전쟁도 없고 이제 모두 다 화합을 하자라고 하면서 평화로운 시기 때 영국에 있었던 이 미국
미국의 핵무기를 이렇게 또 뺐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영국에다가 다시 우리의 최신형 핵무기를 배치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어쩌면은 이 미국의 핵무기가 이 영국에다가 이렇게 다시 재배치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또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 러시아가 어쩌면은 실제로 이 유럽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핵무기를 배치를 해야 한다. 이 유럽에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또 오일 탱커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 후티 반군은 미국이랑 그리고 영국의 연합군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격할 능력이 아직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이 미 군함에다가도 미사일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쏴가지고 뭐 당연히 뭐 맞지는 않았겠지만 이 공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미사일 기지들에 이렇게 또 폭격을 가해가지고 또 무력화를 이렇게 또 시킨 것 같다고 하네요. 야, 이 예멘의 이 후티 반군,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잘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까 훨씬 더 심하게 두들겨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더 강력하게 공격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아테말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아테말라에서 지진 규모 6.1이나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좀 커다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히도 그 어떤 인명피해도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보고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뭐 지진은 뭐 어차피 일어날 거라고 하면은 좀 도심지 말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런 인명피해는 계속해가지고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면서 그런데 일본은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1월 1일에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명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뭐 200여 명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진 피해는 이런 인명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 아침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5씩 이제 매월 커피 마시라고 매월 $5씩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매월 $5씩 저한테 이렇게 커피 마시라고 주시는 돈이 있는데, 야, 그분들이 진짜 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한 10분 정도가 계시는데, 야, 그분들이 진짜 매월 이렇게 계속 이제 가입을 유지를 해주신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댓글을 보면은 옆에 스타가 있거든요. 스타 그 표시는 저한테 $5씩 매월 커피 사 마시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2배, 3배 더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어제 댓글들, 마음 따뜻한 그 댓글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더 힘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